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공무원 합격 길잡이 영수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사회복지 개론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좌는 바로 저는 방문각의 어대용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공부했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약 3개월에서 3개월 반 정도를 공부했어요. 우선 제가 3개월에서 3개월 반 정도로 충분했던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한 전공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사회복지 개론의 용어 자체가 저에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솔직히 많이 부담이 적었던 건 사실이고요. 플러스 여기에 저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수월했던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의 공부 방법은 절대로 보편화된 공부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 즉 3개월에서 3개월 반 정도를 공부했기 때문에 모든 공시생들이 똑같이 한다는 보편화된 방식은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 전공생이시거나 혹은 내가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든 3개월 이내에 키포인트만이라도 보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리는 방법이니 제 공부 방법은 참고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실제 커리큘럼을 직접 비교해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 개론의 커리큘럼은 총 9개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기본 이론은 정말 생 기초인 입문자들을 위한 강의고요. 아래 기본 심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올인원 강좌입니다. 기본과 심화를 한꺼번에 보는 거고요. 아래 기출문제부터 법령 특강까지 제가 했던 공부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즉 제가 공부했던 방법은 3개월에서 3개월 반 정도를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핵심 요약 강좌를 먼저 듣고 그 다음으로 기출문제와 진도별 모의고사,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그리고 법령 특강 이 순서대로 1번, 2번, 3, 4, 5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좌 수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정을 해볼게요. 시험까지 3개월에서 3개월 반 정도 남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이면 4주이고 이거를 12주 혹은 14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럼 14주가 남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핵심 요약 강좌를 먼저 들었는데요. 이 34강, 즉 하루에 나는 2강씩 듣겠다 라고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2강씩 들으면 벌써 17일이면 벌써 이 요약 강좌를 완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32강이기 때문에 내가 이 또한 하루에 2강씩 듣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16일 정도면 나는 이 강좌, 2개의 강좌를 모두 완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2주 반, 2주 반씩 소요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5주 만에 이 2개의 강좌를 모두 마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 바로 진도별 모의고사를 들어가는데요. 진도별 모의고사는 파트별로 문제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추후에 내가 복습할 때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이 12강짜리는 내가 하루에 하나씩 듣겠다. 이게 나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의고사를 풀면서 나는 앞에서 공부했던 핵심 요약 강좌도 계속 꾸준히 누적해서 복습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진도별 모의고사도 2주 정도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내가 앞에 이 2 강좌는 5주 만에 끝냈기 때문에 이 2개를 합하면 난 7주 만에 강의가 끝난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14주라는 가정을 세웠었는데요. 14주에서 7주 정도가 소요되면 나는 이제 7주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주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나는 앞으로 회독을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도 시험 시간에 맞춰서 한번 풀어볼 겁니다. 또한 추후에는 법령 특강이 시험 전에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초시를 공부할 땐 9개월, 재시를 공부할 때 5개월이 소요됐기 때문에 각각의 공부 방법이 마지막에 가서는 좀 달라졌어요. 초시 때는 제가 필수 3과목을 정말 꾸준히 해놨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솔직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저는 법령 특강을 듣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시 5개월을 공부할 때는 제가 필수 3과목을 공부를 넉넉하게 하지 않아서 상당히 불안했고 이 3개를 더 공부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시 때는 법령 특강을 듣는 거를 포기하고 그 대신 내가 핵심 요약 강좌와 기출문제, 진도별 모의고사 이 3개를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기본 이론만큼은 정말 꼭 다 여러 번 보고 가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즉 내가 법령을 공부하지 못하는 만큼 나머지 이 3개의 공부했던 부분에서 사회복지 개론 이론을 충분히 공부하고 가겠다. 법령 문제가 나와서 틀리더라도 이 나머지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고 점수를 맞춰놓겠다라는 각오였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공부했던 핵심 요약 이론의 책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책입니다. 어대윤 교수님의 핵심 요약 노트인데요. 이 책의 장점을 먼저 3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책 내용에 암기 도우미 파트가 있어서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암기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자별로 묶음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와 대조해서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사회복지의 역사 파트 또한 발달사 등 연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교수님께서도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암기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장점 1 암기 도우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사회복지 용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대부분 사회복지의 용어들은 어떤 게 나오냐? 인간, 혹은 노인, 혹은 청소년, 장애, 질병 등 이렇게 우리가 계속 헷갈리는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회복지스러운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나와서 이 내용이 저 내용 같고 그래요. 심지어 1단원에서 설명하는 사회보험과 나중에 7단원에서 설명하는 사회보험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의 단어들을 어떻게 개념까지 정확히 알아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을까요? 이 책에 정말 좋았던 건 교수님께서 암기 도우미 파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암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암기 도움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공부를 하다 보면 사회복지스러운 용어가 정말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가령 사회보장기본법에 우리가 사회적 위험이 8개가 있다. 이 중에 아닌 것은? 이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이 8개를 제대로 외우고 있지 않으며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회복지스러운 용어는 거의 비슷하고 좋은 말로 구성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이 책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냐? 암기 도우미 파트를 활용해서 노병장은 사실 출산 양육으로 빈곤했다. 이런 식으로 예시 문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외운 예시 문장 속에 노령, 질병, 장애, 사망, 실업, 출산, 양육, 빈곤 이렇게 주요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헷갈리지 않고 암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장점 2번째, 바로 학자별 이론을 비교 대조를 해주신다 이거인데요. 그럼 책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책을 보시면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사회복지 개론에서 등장하는 여러 명의 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공부를 할 때 어려운 점은 이 학자들이 주장했던 그들의 이론과 그 이론을 학자들과 함께 매칭시켜서 암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책의 장점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학자가 어떤 이론을 말했는지 실제 시험지에 나왔던 어휘 그대로 학자들의 이론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학자들의 이론을 비교 대조하면서 암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으로 장점 3번째, 바로 사회복지 발달사, 즉 사회복지의 역사 파트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암기까지 할 수 있도록 이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주신다는 건데요. 이 또한 책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사회복지의 발달사 파트입니다. 사회복지 역사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시대에서 이러한 법들이 왜 탄생했는지 그 배경들을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발달사라고 해서 역사 파트라고 해서 너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배경적인 지식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 암기도 보다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역사도 연도별로 정말 정리가 잘 돼 있고 연도별로 이 법령이 왜 탄생했는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할 때 정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는 제정 연도와 시행 연도까지 외워야 되는지 혹은 제정 연도만 외우면 되는 건지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주요 포인트를 딱딱 짚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 법을 외울 때
이것과 연계해서 함께 외우면 좋은 내용들이 어떤 건지, 이 법의 개정은 어떠한 이유로 계속 바뀌게 되었는지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공란을 활용해서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적어두면 정말 암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바로 기출문제 공부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직접 공부했던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이 제가 공부했던 어대용 교수님의 기출문제집입니다. 보시다시피 해설 짱 기출문제집이라고 되어 있죠? 정말 이 책은 해설이 짱이에요. 자, 일단 기출문제집은 단원별로 똑같이 요약서와 갖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해설 짱 그 주제에 걸맞게 문제 밑에 바로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 해설이 요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서급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이 너무 완벽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핵심 요약 이론에서 내가 놓쳤던 부족했던 부분을 이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정말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기출문제는 내가 다 틀려도 되니까 반드시 본인이 먼저 문제를 직접 푸시고 그 다음으로 교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걸 보면서 해야지 내가 이거를 그냥 강의 들으면서 동시에 하겠다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30분이라도 투자해서 내가 먼저 문제를 풀고 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틀리면서 공부하자. 오히려 틀리면서 공부하고 이론을 다시 보았을 때 훨씬 더 내 머리에 각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기출문제가 끝났다면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를 할 차례입니다. 이 진도별 모의고사의 장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진도별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요약서와 같은 순서, 즉 파트별로 모의고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12강을 다 끝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 시험지를 꺼내서 그 문제 자체만 읽어보아도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즉, 문제도 문제지만 선택지 속에서 있는 그 개념들이 교수님께서 이거를 만드실 때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파트별로 넘겨서 보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쓱쓱 회독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교수님의 수강생들 중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회독을 할 때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회독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지와 문제를 통해서 개념들을 한 번 더 숙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시험 한 달 전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개론을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저의 전략은 묻고 더블로 가 이 작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법령 특강을 만약에 듣지 못한다는 가정을 세워볼게요. 그렇다면 나는 법령 특강을 듣지 않고서라도 다른 부분에서 정말 촘촘하게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가장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건지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바로 묻고 더블로 가 이 작전은 내가 요약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더블, 즉 기출문제와 진도별 모의고사까지 같이 회독을 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자, 내가 오늘 1단원에서 3단원까지 요약서를 봤어요. 그럼 해당 단원의 기출문제집도 똑같이 그 부분을 봅니다. 또한 제가 진도별 모의고사의 장점을 설명해줬죠. 단원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단원을 내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요약서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의 해설 부분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내가 틀렸던 부분도 같이 체크하고 그 해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론 숙지를 하는 겁니다. 또한 진도별 모의고사가 문제와 선택지 자체가 정말 짜임새 있게 기본서의 내용을 옮겨놓은 것처럼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면서 충분히 이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날까지 4주 남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주는 우리가 요약서를 기준으로 2회독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는 3회독, 3회독을 해서 총 시험 보기 전까지 10회독을 하고 가는데요. 이 10회독이 요약서만 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와 진도별 모의고사까지 포함해서 같이 10번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촘촘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래 걸릴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에 1, 2주차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틀린 거 위주로 먼저 보고 내가 중요하다고 체크해 놓은 것, 즉 현관펜으로 줄을 그어 놓거나 혹은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체크해 놓은 부분 위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세 가지를 촘촘하게 모두 다 공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요약서만 보면 자칫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또한 내가 틀린 거를 다시 보게 되면 오히려 머리에 각인이 정말 잘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외에도 동형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동형 모의고사는 12회 분량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이 동형 모의고사를 격일로 이틀에 한 번씩 풀 건지
혹은 내가 4회 정도는 아껴놨다가 시험 한 달 전에 매주 토요일마다 5개의 과목을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연습을 할 때 이 동영 모의고사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응용을 하셔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 맞게 각각 본인의 플랜을 세우셔서 이 동영 모의고사도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복지 개론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남은 기간과 자신의 위치를 잘 고려하셔서 정말 최선의 방법으로 공부 전략을 세우시길 바랄게요. 저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공시생들 모두 힘내요. 파이팅! 안녕!